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또 격국론을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용신에서는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패가 있고요, 변화가 있고요, 구음이 있고요, 또 성했다가 패하는 경우가 있고, 패했다가 성하는 경우도 있고, 역시 변화, 용신의 변화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용신도 역시 고저가 있다라는 거죠. 저 팔정은요, 결국 또 뭐냐, 용신에서도 또 뭐예요? 기후를 얻고 이런 거에 대해서 잡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고 하니, 겨울에 태어난 금일주, 금수, 상관, 식경관이라고 하죠. 이것은 조를 아주 절대적으로 우선시하더라라는 거예요. 격보다도요. 여하튼 그래요. 이 정의가 심해점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논명 추의 원령 용신이 위주이긴 한데, 그러나 역시 모름지기 짝을 이뤄야 된다. 기후에서도 서로가 참고하라라는 거예요. 비교하자면 영호호골도요, 생득시 그시 그 때를 얻어야만 되니, 자연사, 자, 자연이 일은 반이고요, 반만 일해도 공은 배로 되는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공을 붙어줘준다. 배가 배자죠. 그래서 공이 배가 된다. 그러니까 때를 잘 만나야 된다는 뜻이에요. 조시, 때를 잘 때를 만나는 것이 불순, 순탄치가 않으면, 비록 수유재기, 아주 기한 재질을 가지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성공하기는 불력으로 하면 안 돼요. 이에서 쉽지 않다라고 해야 돼요. 쉬울 이자입니다. 예. 그래서 또 1번, 이거 심해점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계속요. 시로 인수가 관을 만나는 것은 좋다. 차는 이 관인쌍전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 없다라고 하는데 이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인불기, 무불이죠. 이중부정이니까 강한 긍정이 돼요. 사람이 귀하지 않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동목이 봉수, 겨울나무가 물을 만났어요. 겨울나무가 물을 만났어요. 이건 인수격이잖아요. 그러면 수투관성, 비록 관성이 투출했다 하더라도 역시 난필귀, 반드시 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때는 뭐예요? 불을 봐라, 성관을 바라는 거예요. 대체로 또 금한이란 겨울에 태어난 금일주죠. 수익, 물이 더욱 얼어붙어서요. 동수는 불능생목, 목을 생할 수가 없죠. 겨울물은. 그 이치는 자연스러운 것이니, 일주가 약한 신인양화, 인성이 강하고 일주가 강하면 투식죽기, 식신이 투출해서 귀하게 될 것이다. 인격이 다 이렇게 그렇다 하니, 겨울에 동목을 쓰는 경우에도 이렇게 좋은 기운이 된다. 상관을 쓰라는 거예요. 동목봉화, 겨울나무가 화를 만나면 불유, 가히설신, 무엇뿐만 아니라요, 일주를 설계할 뿐만 아니라, 즉 가히조, 조로서도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겨울나무는 상관을 쓸 것이고요. 겨울금은 관성을 쓰면 돼요. 금수상관 식경관이니까요. 자, 이래서 다행히도 설하고가요, 여기에 대한 조론에 대해서 자기가 들고 나온 것이 한 5개가 돼요. 그래서 제가 빨리빨리 한번 해석을 해드릴게요. 설하고의 도움이 아주 참 컸습니다. 이 조론에서는요. 할말도 설하고가 많아요. 목생 동령이면 원령이 인수라는 건 맞죠. 그래서 동수가 불능생목하다. 관성이 투출한 즉 금인데, 금은 따른다. 물의 세력에 따라서 더욱 기한 그 차가움을 더 줄 것이니, 또 재성이 투출했다 해도, 재성은 곧 목일주에서 뭐예요? 토죠. 그러면 수환동토. 그러니 어찌 탈것만큼도 무생기, 아무런 생하는 기운이 없다. 그러므로 재관은 무소용, 쓸만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동목에서는요. 그래서 한목 향양,
차가운 나무는 양을 쫓아 바라다 보는 것이니 오직 있어야 된다. 병정화가 식상이 있어야만이 귀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사주가요 목재 금토용조입니다. 목이 강해요. 수보다도 목이 강하죠. 그러니까 금토용조인데요. 금도 토도 이렇게 있지만 근이 없어서 불용 쓸 수 없다. 그럼 뭐를 쓰는 것이냐? 목을 중심으로 해서 수목화를 쓰는데 화목을 쓰게 되겠다라는 거예요. 저 화가 용신이라는 것이죠. 예. 재관이 모두 한신이에요. 이거 한신 또 소리 하죠. 예. 그래서 재성과 관성은 모두 한신입니다. 예. 쓸 수가 없어요. 무소용지 쓸 것이 없다. 그 시상의 병화가 청순하다. 그래서 이 설신조구 일주를 배설시켜서 조가 맞는 것이 용신이니 소용 쓰는 것 소위 용지 동목 동목으로서 겨울나무로서 병을 쓰는 것이다. 우이숙이 빼어나다. 차는 전 청나라의 모 상서지조로서 그러나 힘 거의 모와 동수 동목과 그러한 것이 거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동수나 동목과는 그렇지 않다. 비슷하지도 않다. 동토 역시 모름지기 조가 있어야 되고 토금 상관에서도 생호 동령에서는 반드시 폐인이란 뭐예요? 화를 필요로 한다는 거죠. 토금 상관에서도요. 마치 전 청나라 팽강지계공 공민지조다. 이거는 토가 동토죠. 예, 그래서 계신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화를 쓴다라는 거예요. 참 안타깝게도요. 이 사주는 남자 사주니까 해자 축월에 끝나면 뭐예요? 예. 목운서부터 해서 화운을 보니까 좋은 사주가 됐죠. 그러면 조후 1번을 한번 볼까요? 이 사주가 누구시라고 그랬어요? 청나라 모상서죠. 일단 상서를 안 하고요. 조후 1번으로 고쳐놨습니다. 여기서 이 지점에서는요. 전부 조우로다가 바꿔놨습니다. 오늘 조우 5개를 보는데요. 1번부터 볼게요. 조우가 된 것이 3개고요. 조우 안 보는 게 2개입니다. 이거 조우로 본 겁니다. 임진대운이 최고 안 좋죠. 지금 경대운도 안 좋습니다. 14살. 임묘, 사엄이 병대운까지 좋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조우격으로 화용신을 쓴 겁니다. 이 사주는요. 자, 그럼 두 번째를 볼까요? 예, 이것도 병화를 유일하게 끝에 걸려 있어도요. 병화를 용신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저 병화를 쓰고 있죠. 예, 이것은요. 축친 작반전이라고 해서요. 수채 화목용조로 써요. 너무 차가우니까 없는 것을 불러온다 해서 저 병화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이 제일 좋죠. 지금 간목대운에 좋고요. 진토대운은 안 좋습니다. 예, 그러나 앞에 조우 1번 사주보다는 좀 못하죠. 네. 자, 조우 2번 이렇게 해서 역시 조우가 위급해서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2번 이거는 뭐냐? 상관경관이에요. 이건 심해첨 선생이 말씀하신 거예요. 금수상관 시경관이죠. 상관경관이면 위화백단이라고 하는데 금수가 견지 이 화를 보는 것, 관을 보는 것은 반대로 위숙이 빼어난 기운이 된다. 비, 관이 불의 저것이에요. 저것을 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조우가 위급해서 그렇다는 거죠. 권이 절대질을 하는 거예요. 이걸 관성을 쓸까 말까 하는데 이게 권이 용지라 절대질을 해서 쓰게 됐다. 상관대살에도 수시 가요. 쓸만하다. 쓰는데 뭐를 쓰는 거냐? 동금에서만 쓴다. 그러면 수기가 100배로 튀어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자, 심여첨 선생은 원문만 자꾸만 얘기하는데 설화고가 또 금수상관 희경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간목과 병화를 쓰는 사주입니다. 이 사주는요. 차는 금수상관이야. 원령상관인데 상관이죠. 그래서 보니 관사는 꺼리는데 이 병화를요. 유독하게 금수상관만큼은 생호 동령이라 금이 차갑고 물이 얼어서 이 견화유미 화를 범으로써 아름답게 여긴다.
EAVB입니다. 물론 관살론 논하지 말아라. 더욱 반가운 것은 모름지기 일주와 인성이 양왕 둘 다 강해야 돼요. 그래서 일주는 여튼 뭐라 그러죠? 이 경진에 있고요. 자신 수국을 이어 신자진 수국을 이뤘어요. 사실은요. 너무 지나치게 수가 강하죠. 예. 재관 통근하고요. 예, 재관이 통근이 됐을까요? 예, 여기 인목에 하나 통근을 하네요. 방이 귀격이라고 했어요. 예, 마치 이 사람은 목화가 통근어 인목에 했기 때문에 경금 등록 좌인 인성이 있고요. 녹을 얻었어요. 황당이 된 사주예요. 예. 자, 봅시다. 조우 3번을 봅시다. 이제 3번 빼고는요, 나머지는 조우를 보지 않으면서도 금수상관이에요. 네. 그렇죠. 이렇게. 네, 좋죠. 대운이 잘 흘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인대원에서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 진토를 벗어나는 것도 좋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서부터는 우여라고 해서 조우 4번을 봅니다. 이 사주는 목화가 무구네요. 예. 그러니까 비록 소부, 부자는 되지만 조금 부자인데 귀하지 않다. 차는 불능용재관, 이거 재성과 관성을 못 쓴다는 거예요. 신앙에서 상관으로서 어떻게 써요? 설수위신, 이건 그럼 결국 금체 화목용주에서 화목을 쓸 수가 없어서요. 뭐를 써요? 금을 중심으로 해서 토금수 중에서 수금을 쓰는 사주예요. 그래서 신앙하면서 상관이 설수에서 용신을 쓴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병화는 조우로서 쓰긴 하는데 그렇게 일단 용신 그룹에는 들지 않는다. 이 배, 소불가경. 그렇다고 해서 배합하는 데서 이건 빠지면 좀 안 좋다. 이 병화는 그래도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비직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청한지조, 청하고 한한지조가 되는데 갱유, 조우라고 해도 수도 그 마땅함을 얻어야 된다. 그러나 신약하면 더 안 좋다는 뜻이에요. 이제 요거는 나중에 봅시다. 그러니까 결국 조우 4번과 5번은 똑같은 거예요. 자, 신약해서요. 정화가 비록 통근은 했다 치더라도요. 이론이 설기가 이미 기자입니다. 이중, 이미 중하게 돼서 모름지기 유금으로서 용신을 잡으라는 거예요. 부심이합니다. 역시 귀격인데 따라야 된다. 마땅함을 따른다. 배치를 추교 금국을 유사 금국을 이뤘죠. 오히려 무일정, 이 대강자예요. 강자로서 부사를 쓰면 오히려가 됩니다. 무일정, 일정하지는 않은 것이다. 특별히 동령에서 금수는 불가결화, 화는 빠지면 안 돼. 안 되지만 이거 용신은 뭘로 쓴다? 금을 쓰겠다는 거예요. 화체 수금용조입니다. 오히려 화가 더 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프로그램에서 달아보면 화체 수금용조로서의 이 수를 쓴다는 거예요. 정해지지 않았다. 비정, 이의용화, 용신을 삼는 것이 정해지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사주는 일주가 약해서 유금을 쓴다고 하지만 약하긴 약하죠. 화가 강하니까요. 그래서 금이 용신이 됐습니다. 근데 자월에 태어났으니까 이 사주가요. 남자니까 금운을 한번 거쳐가죠. 조후 4번서부터 한번 보고요.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수가 용신입니다. 조후 3 했어요. 4번 봅시다. 네, 맞습니다. 금체 목화형제에서 불가예요. 그러니까는 금을 중심으로 해서 토금수 중에 지금 미운에 들어와서 안 좋죠. 사우운이 들어오면 이 사주는요, 사주가 간 자체에서 약한 게 들어와 갖고 괜히 쇠자충왕 왕자 발이 되는 사주예요. 이거 사주 싸움 일어나면 큰일 납니다. 5번 봅시다. 5번도 신약해요. 화가 약해요. 그런데 설하고는 수가 강해서 일주가 약하니까 비겁인 유금을 쓴다고 했는데 천만에죠. 이설이 됐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화체 수금용조입니다. 지금 안 좋을 때가 들어와 있어요. 잘 나가던 사주예요. 이렇게 해서 술도 빼고는요, 이게 잘 나갔어요. 그런데 지금 정황까지는 그럭저럭 봐준다고 하더라도 병호 이 운이 오면요, 난리가 나겠죠.
들어오는 신이 저 임수하고 싸움에서 져요. 예. 임자가 딱 버티고 앉았죠. 그럼 이 병호대운이 되면 이 사주는 곡소리가 나는 사주죠. 곡소리가 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금수상관을 봤고요. 다음번에는 목화, 그러니까는 상관 패인이에요. 목화 상관에서 인성을 쓸 때가 있죠. 여름에 태어난 나무는요, 인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 역시 반드시 용지하목, 여름의 나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격국론도 일단 조우만큼은 뭐더라? 라는 거예요. 조우가 우선이다. 라는 게 맞습니다. 예. 자,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